얼마 전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한 즐거운 저녁 모임에서 저는 깜짝 놀랄 만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은 유독 다들 반갑고 즐거워서 분위기도 좋았고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계산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친구 한 명이 장난처럼 툭 던진 한마디 때문에 저는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선생, 퇴직금도 많이 받았을 텐데 오늘은 당연히 내가 내야지. 그 친구의 말에는 고마움보다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심지어 제가 계산하지 않는다면 서운하다는 듯한 기세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누군가가 떠올랐다면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여겼던 밥값 계산의 사실은 인간관계에 숨겨진 심리가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평생 쌓아온 우정이 작은 밥값 문제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지혜와 마음의 평화를 지키면서도 현명하게 대처하는 실용적인 방법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밥값 뒤에 숨은 4가지 심리 유형과 그에 맞는 현명한 대응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일상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이 전해질 수 있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올해 72세이신 김영석 씨입니다. 영석 씨는 젊은 시절부터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는 동료들과 자주 식사 모임을 가졌고 퇴직 후에는 노인정과 동창회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영석 씨에게는 항상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밥값 계산 문제였죠. 퇴직금도 받고 국민연금도 나오긴 하지만 손주들 학원비와 약값으로 생활이 빠듯한 상황. 그런데도 매번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영석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돈을 쓰는 건 좋아요. 친구들과 시간 보내는 게 즐겁고 고맙지요. 그런데 가끔 보면 영석이는 공무원 연금도 받고 아들도 직장 다니니 넉넉하잖아 하면서 제가 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두 번이야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그게 반복되면 좀 껄끄럽죠. 결국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 영석 씨는 어느 순간부터 모임 자체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친구들과 연락이 와도 이번에도 내가 또 내야 하나 하는 걱정이 먼저 들었던 거죠. 사실 우리가 사는 동안 이런 상황이 생각보다 자주 벌어집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누군가가 농담처럼 툭 던지는 말. 너 연금 많이 받는다며?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사야지.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 한두 번은 기분 좋게 웃으며 낼 수 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상대방이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밥값을 내는 게 마치 의무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나중에는 오히려 밥값을 안 내면 쟤는 연금도 받으면서 너무 인색하다. 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묘한 마음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나은 상황이라 해도 모든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닌데 말이죠. 사람은 원래 익숙해지면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처음엔 고마워도 같은 일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이건 당연한 거지 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꼭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상황 자체가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부모님께 받은 헌신이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적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 마냥 그 사람만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잘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올해 75세이신 박종철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종철 씨는 성격이 호탕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 많은 분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돈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히 원칙을 지키는 편이죠. 종철 씨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밥 먹기로 했으면 딱 깔끔하게 더치페이 하는 게 편해. 누가 많이 먹었고 누가 적게 먹었고 이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잖아. 그리고 오늘 내가 한 통 내면 다음번에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 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원칙을 미리 정해두니 종철 씨 주변에서는 돈 문제로 인한 갈등이 거의 없었습니다. 종철 씨가 평소 잔소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리 원칙을 제시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종철 씨는 이렇게 제안한다고 합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공동 비용을 미리 걷어서 거기서 교통비,
식사비를 다 해결하자. 또 누군가 농담조로 종철이 연금 많이 받잖아. 내가 좀 사. 하면 종철 씨는 웃으며 이렇게 받아칩니다. 아이고, 연금 많이 받긴 뭘 받아. 다들 비슷한 처지인데 우리가 정한 원칙대로 하세. 이렇게 미리 규칙을 정해두면 아무리 농담처럼 툭 던진 말이라도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밥값이나 돈 계산 문제로 마음이 불편해지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미리 규칙을 정하는 박종철 씨의 방식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랜 세월 쌓아온 소중한 관계가 작은 밥값 문제로 상처받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75세 이경자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경자 씨는 작년에 30년 지기 동창회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다들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음식도 맛있게 먹고 분위기도 정말 좋았죠. 그런데 식사가 끝나고 계산서를 보면서 한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녹차만 마셨으니까 커피값은 내지 않을게. 딱 내 녹차값만 낼게. 그 말을 듣자마자 분위기가 한순간에 어색해졌습니다. 앞에서의 그 짧은 침묵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 친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랬다면 이해할 수도 있었겠지만 평소 손주들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고 해외여행 이야기를 자주 하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기분이 상했고 이후로는 그 친구를 초대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타난 문제는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돈을 계산하는 방식에서 그 사람의 성격과 가치관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것만 내겠다. 는 말 뒤에는 절대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심리가 깔려 있죠. 물론 누구도 손해보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태도가 반복되면 결국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함께 나누는 정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런 행동은 그 정서와 맞지 않는 거죠.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저서 기브 앤 테이크에서 인간관계를 주고받는 방식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상대방보다 항상 더 얻으려 하는 유형을 테이커, 받는 만큼만 주고받는 매처, 그리고 주는 것을 기꺼워하는 유형을 기버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기적으로는 테이커가 이익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바로 기버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후 여러 모임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기버 유형의 사람들은 작은 이익보다는 전체 분위기와 사람들 간의 관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이 조금 더 내더라도 좋은 관계가 유지된다면 기꺼이 감수했고요. 그렇다고 항상 남보다 더 많은 돈을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밥값 하나에도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으로 계산하고 손해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다면 결국 관계의 폭이 좁아지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78세 박순자 여사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순자 씨는 매달 모이는 봉사 모임에서 비슷한 상황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녀가 시도한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미리 말합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 한 테이블에서 같이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니 계산도 깔끔하게 나눠서 하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간단히 인원수대로 나누면 됩니다. 누가 조금 더 먹었고 덜 먹었고는 따지지 않아요. 그런 걸 계산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것, 우정을 잃게 되니까요. 순자 씨는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가끔 난 커피 안 마셨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은 함께 시간을 보냈으니 그냥 나눠요. 다음에 당신이 안 드셨을 때도 똑같이 나눌 테니까요라고 웃으며 말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면 별말 없이 따라오더라고요. 삶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 존 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이 아니다.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전체의 일부이다. 작은 돈 문제 하나에서 드러나는 태도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얼마나 배려하고 존중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이제 남은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1,000원, 2,000원 아끼려다 평생 쌓아온 관계를 망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78세 이만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만수 씨는 매월 노인정에서 같은 또래 친구들과 식사 모임을 가졌습니다. 평소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때마다 늘 불편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면 친구 한 명이 꼭 이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리고 계산대 앞에서 만수 씨가 지갑을 꺼내 결제를 끝내고 나면 꼭 그때서야 돌아와 이렇게 말하곤 했죠. 어이구, 벌써 계산하셨네. 내가 한 통 내려고 했는데. 하지만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만수 씨는 점점 불편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정말로 계산할 마음이 있었다면 계산서가 나왔을 때 지갑을 미리 꺼내고 준비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 친구는 언제나 타이밍을 놓쳤고 결국 한 번도 계산한 적이 없었습니다. 만수 씨는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와의 식사 자체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계산하고 나서도 기분이 찜찜하고 속으로는 내가 또 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친구는 자신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면서도 겉으로는 배려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손실 회피와 사회적 인정 욕구의 결합으로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손해보는 상황을 본능적으로 피하려 하지만 그럼에도 동시에 주변에서는 인정받고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계산이 끝난 후에야 내가 낼라 했는데 라고 말하며 실제 부담은 지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좋은 의도를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진심으로 타이밍을 놓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 주변에도 매번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79세 최호식 씨의 해결책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 몇 가지 방법을 써봤어요. 가장 효과적인 건 아예 처음부터 분명히 하는 거죠. 오늘은 내가 살 테니 다음에는 홍 선생이 사는 걸로 하세. 이렇게 미리 순서를 정해두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모임 때 자연스럽게 지난번에 내가 샀으니 이번에는 홍 선생 차례지 하고 말할 수 있어요. 호식 씨가 제안하는 첫 번째 방법은 역으로 먼저 권하기입니다. 상대가 늘 이런 말을 한다면 오늘 잘 먹었어, 고마워 라고 하고 일부러 계산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상대가 정말 낼 의향이 있었다면 낼 것이고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또 다른 변명이 나오겠죠. 두 번째는 계속 다음 기회로 넘기지 말고 그 자리에서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꼭 내가 사. 약속이다? 그래, 다음에는 내가 꼭 살게. 좋아. 그럼 다음 달 모임에는 네가 사는 걸로 약속하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약속을 받아두면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태도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자주 계산하려고 서두르는 것은 아닌지 또는 상대방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중히 지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의 이런 습관을 그냥 웃으며 넘기다 보면 상대방은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생각하게 되어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 솔직하지만 정중하게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김 선생, 매번 계산할 때쯤 자리를 비우는 것 같은데 우연의 일치인가? 우리 이제 나이도 있으니 서로 솔직하게 지내자고. 결국 인간관계는 서로에 대한 진정한 배려와 소통이 바탕이 되어야 유지됩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모이면 관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난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그리고 작은 약속도 지키는 사람과의 관계는 오래 지속됩니다. 반면 말만 앞서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소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밥값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관계를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는지 보여주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이제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진정성 있는 관계를 위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76세 최옥순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옥순 씨는 노인대학에서 만난 동기들과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 식사와 차를 마시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이 즐거운 시간이 옥순 씨에겐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친구 중 한 명이 늘 보여주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요즘 연금으로는 살기가 너무 빠듯해. 약값도 많이 들어가고 용돈도 부족하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친구의 식사 비용은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부담했습니다.
옥순 씨도 처음에는 그 친구의 사정을 이해하고 부담 없이 돈을 내주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옥순 씨는 점점 마음속에서 의구심이 자라났습니다. 친구의 SNS를 보면 손주들에게 사준 명품 가방이나 비싼 선물을 자랑하듯 올리고 자식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간 사진도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옥순 씨는 더는 참지 못하고 친구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정희야, 내가 SNS에 올리는 걸 보면 돈이 없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밥값만 내기 싫어하니? 친구는 잠시 당황하더니 미안해. 다음부터 나도 낼게. 라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돈을 내야 하는 차례가 오면 언제나 오늘은 김밥이나 먹자. 간단하게 배만 채우면 되지 않겠어? 라며 저렴한 메뉴만 고집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이 계산한다고 하면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서 오늘은 특별히 맛있는 거 먹자. 라며 값비싼 레스토랑이나 고급 음식을 서슴없이 제안하곤 했죠. 이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다 보니 옥순 씨는 그 친구에 대한 신뢰가 점점 사라졌고 만남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물론 각자 소비의 우선순위는 다를 수 있고 사정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군자는 의리에 박지만 소인은 이익에 박다 라고 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돈 문제는 결국 사람의 됨됨이와 직결됩니다. 특히 밥값 계산 앞에서 드러나는 작은 이기심은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인지 아니면 그저 나를 이용할 대상으로 여기는지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사소해 보이는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에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80세 김영자 여사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비슷한 상황을 여러 번 겪었어요. 처음에는 참고 넘어갔지만 계속 반복되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영자 씨는 3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첫째, 모임 전에 미리 더치페이 원칙을 공지했습니다. 이번 모임은 각자 계산하기로 해요. 요즘 우리 모두 연금으로 살아가는 형편이니까요. 둘째, 외식 대신 집에서 간단한 다과 모임으로 형식을 바꿨습니다. 식당에서 만나는 대신 제 집에서 차 한잔하며 이야기 나눠요. 부담도 적고 더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어요. 셋째, 솔직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우리 이제 몇 년을 더 만날 수 있을지 모르는 나이잖아. 서로 오해 없이 마음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돈 문제로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건 너무 아깝지 않아? 영자 씨는 이런 방법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진정관계를 이어갈 가치가 있는 친구들과만 깊은 우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곁에 진정한 친구를 두고 싶다면 밥 한 끼도 서로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을 곁에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이에는 이제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진심 어린 사람들과 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특히 밥값 계산이라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상황에서 드러나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진심과 본심을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걸 오늘 함께 살펴봤습니다. 분명 누군가는 농담이라고 넘길 수 있겠지만 막상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엔 목에 걸린 작은 가시처럼 계속 신경 쓰이게 되고 심지어는 관계 전체를 흔드는 부담이 된다는 거 여러분 모두 공감하시죠? 누구나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이익 앞에 흔들려서 결국 가장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고 소중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을 겁니다. 밥 한 끼가 단지 음식을 먹는 행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과 시간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이라면 이미 더 나은 관계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밥값 계산을 둘러싼 4가지 유형의 사람들과 그 속에 숨겨진 심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당연히 내가 내는 거지 하며 베푸는 행동을 의무로 착각하는 사람들, 내 것만 낼게 하며 지나치게 꼼꼼히 따지는 사람들, 벌써 계산했어? 하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 나 돈 없어 하며 상대의 배려를 당연시하는 사람들. 이런 모습들이 단지 작은 밥값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 그리고 관계를 대하는 태도가 모두 담겨 있다는 점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우리 세대는 이제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관계를 맺고 헤어지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만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으실 겁니다. 작은 돈 문제에서조차 상대를 배려하는 여러분이라면 앞으로의 인생이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관계들로 가득 차 있을 거라 믿습니다. 사람은 결국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고 의미를 발견합니다. 노년의 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인연이 아닐까요? 소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세대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노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앞으로 더 많은 영상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